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의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자, 제가 여러분 구운몽이 긴데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구절을 형광펜으로 칠했거든요. 자,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세요. 제가 칠한 부분이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다 칠해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차한 마음 뭐예요? 구차한 마음. 세속적 출세와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자, 포단은 방석이에요. 여러분, 이 포단이 170쪽에도 나와요. 170쪽에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167쪽에 나왔던 포단이 170쪽에 또 나온다. 향로에 전단을 피웠는데 그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여러분, 자, 167쪽 여기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꿈 끝나는 부분이고요. 170쪽. 교과서 170쪽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 방금 본 거예요. 지옥에 끌려가는 장면이나 양소유로 환생하는 장면에서부터 성진의 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진이 잘못을 반성하며 일천부처를 외울 무렵부터 꿈이 시작된다. 170쪽 그 방금 본 게 꿈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포단, 향로 나오잖아요. 167쪽 여기에도 포단, 향로 나오고. 자, 13번째 줄.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육관스님이, 육관대사가 내 죄를 알렸다 했는데 성진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성진이 불교의 계율을 깨뜨린 거, 파괴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관대사가 설명을 해주죠. 날개, 여기서 네가 저지른 세 가지 잘못 뭡니까? 몸과 말씀과 뜻, 세 가지 행실이 있는데 중에 공부에 너가 술에 취하고 팔선녀를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남자로 태어나 장수나 정생이 되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적막하게 지내면 한탄하고. 그죠? 자, 세 가지 잘못 이해되시나요? 몸 술에 취한 거, 팔선녀와 함께 언어로 수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뜻으로 몸과 말씀과 뜻의 세 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즉 성진이 속세의 욕망에서 번뇌하다가 대사에 노여움을 산 거죠. 노여움, angry. 경로. 여러분,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생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보면서 채워봅시다. 자, 성진이 중국 해남도 수주 땅에 누구로 태어났다? 양소유로 태어났다.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의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는 등 뭐를 누렸다? 부귀 공명을 누렸죠. 또 팔선녀. 물론 현실에서는 팔선녀는 아니고 이제 여성 인간으로 나타났지만, 자, 양수유로 환생해서 8년과 2년적 부귀공명을 누려 어느 날 문득 인생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기 나오죠? 양소유는 어느 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자신을 향해. 이 누대가 아주 높은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아이유로 태어나서 박보검과 사귀고 차은우와 사귀고 BTS 멤버들과 다 사귀어보고 영 앤 리치로 사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이 차은우로 태어나서 아이유랑 사귀고 카리나랑 사귀고 장원영이랑 사귀고
뉴진스 멤버들하고 다 사귀고 그렇게 아이유, 차은우, 양소유로 살다가 왜 인생이 더덥다, 허전하다, MT 이렇게 느꼈을까? 부귀공명을 누렸지만 문득 삶이 영원하지 못하며 forever 진시황 불로장생하고 싶어서 불로초 찾았지만 못 찾았죠. 죽은 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 사라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유랑 차은우 그 젊음, 그 몸, 그 외모가 영원할까요?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날개 문제를 살펴본 거죠. 인생이 더덥다고 느낀 까닭,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뭐예요? 성진과 양소유가 동일인 같은 사람을 환기시킨과 동시에 양소유로서의 삶이 성진의 꾸밈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며 어떤 삶이 현실이고 어떤 삶이 꿈인지 모호하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끌리는 게 있어. 그러면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자꾸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가? 양소유의 삶이 성진의 꿈이고 도대체 어떤 삶이 진짜 현실이고 어떤 삶이 꿈인지 우리 모두 꿈속에서는 아이유 차은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꿈속에서 아이유 차은우로 살았다면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꿈이 현실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하니 뭘 통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즉 불교를 통해 불도를 통해 불가를 통해 자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가, 불교, 불도 유교나 도교 유도와 선도가 아니라 불도를 통해 우리 동양의 유불선이라 하잖아요. 양소는 이 중에 불교를 이런 걸 할 수 있는 종교 가르침으로 보고 있다.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불도를 통해. 이 말을 들은 낭자들 판선녀 이제 낭자들 이제 이 이부 육처 그러니까 2명의 아내와 6명의 첩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육관대사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불교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자연히 감동했어.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안 이러고 맞아요. 불교 최고. 그냥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 왜냐? 양소유의 부인들은 모두 성진과 석교에서 만났던 팔선녀이고 팔선녀는 연암을 다스리는 선녀인 위분을 모시는 신하들이기 때문에 양소유가 문득 출가돼서 바뀌었을 때 놀라고 당하지 않고 그 말에 따른다. 인생 무상을 느낀 양소유가 불문 자 지금 똑같은 말 되게 많이 나오죠. 불가, 불교, 불도, 불문까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디즘 불가, 불교, 불도, 불문에 귀할 것을 인생 무상 항상함이 없다. Not forever 항상함이 없다. 없을무 해가지고 이제 아내들도 다 좋아요 하니까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이제 막 상공을 전송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승이 나타났다.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이 호승 누굴까? 네, 육관대사예요. 성진이 양소유로 나타난 것처럼 육관대사는 호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요. 여기 제가 써놨죠. 그래서 꿈속의 양소유가 육관대사를 만나게 되지만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 자 여기 왜냐면 어느 곳으로 오셨나이까 모르잖아. Where are you from? 전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귀인은 참 잊기를 잘하네요. 유명해지면은 예전에 만났던 사람 다 잊어버리잖아. 무명 시절에는 막 연락 주고받던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막 갑자기 전화번호 바꾸고 연락 끊어주고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양소유지 승상은 양소유예요. 양소유는 벼슬이 승상에까지 이르렀어요. 왕 바로 밑에.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의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자, 토번을 정벌할 때라는 걸 보니까 양소유일 때죠. 장원 급제해가지고 반란을 평정할 때 양소유죠. 근데 그 양소유로 살면서 꿈을 꾼 거야. 즉 꿈속의 꿈 내용이야. 자, 성진이 꿈을 꿨어. 양소유 꿈. 근데 이 양소유가 또 꿈을 꿀 수 있죠. 그죠? 꿈속에서 그 동정 용궁 잔치 그때 한 화상을 봤는데 당신이 그 화상이냐? 이 화상은 아이고 이 화상 그게 아니죠. 무슨 뜻인지 옆에 오른쪽 날개 보세요. 자, 성진이 현실이야. 양소유가 꿈이야. 근데 양소유는 꿈속에서 살면서 꿈속에 양소유가 또 꿈을 꿀 수 있잖아. 우리가 꿈속에서 아이유, 차은우가 됐어. 근데 아이유로 살면서 또 아이유로서 꿈을 꿀 수 있잖아. 아이유가 잠들었는데 꿈을 꿀 수 있잖아. 차은우가 잠들었는데 꿈을 꿀 수 있잖아. 꿈속의 꿈. 꿈속에서 또 꿈꾼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호승이 아이고 꿈속에서 잠깐 본 거는 기억하고 너 양소유로 살 때 나 본 거는 기억 못하니? 하니까 소유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의 살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증명을 받아 관직이 있었으니 동으로 연날에 사신으로 가고 토분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신년을 상종하였으리요. 자, 성진의 꿈 내용, 그러니까 양소유로 사는 그 꿈 내용이 요약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양소유로 살면서 성진이 시절을 잊어버린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호승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 왜 성진일 때 기억 못하니? 너 성진일 때 나랑 10년 같이 공부했잖아. 내 밑에서. 근데 꿈속에서 꿈꾼 것만 기억하고 나 모르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승이 짠 하니까 막 이제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진달의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노승도 간 곳이 없고 팔랑자도 간 곳이 없고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뭡니까? 깊은 밤에 성진이 잠들었다가 이제 새벽에 깼는데 자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졌다는 걸 통해서 시간의 경과 지는 달 새벽이구나. 달이 지잖아. 시간이 흐른 거야.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른다. 예. As time goes by.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As time goes by. 자, 날개 질문 볼까요? 167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꿈이 시작되는 부분은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여기에요. 어디서부터 꿈이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장면을 보면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 향로의 전단을 피우고 포단에 앉아 하룻밤 꿈을 꾼 사이에 양소유의 일생이 펼쳐졌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꿈이 시작되는 거 167쪽 4-5번째 줄. 우리 아까 봤죠? 여러분 생각 안 난다 할까봐 내가 이렇게 갖고 왔어. 교과서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이온의 포단자 정정하다가 요줄인데 여기서부터 꿈이 시작돼요. 167쪽 4-5번째 줄이에요. 자, 육관대사는 이렇게 한마디 탁 하죠. 길게 설명도 안 합니다. 아이고 귀인은 잊기를 잘하네. 꿈속에서 잠깐 본 건 기억하고 10년 본 거는 기억 못하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하죠. 성진이 꾼 꿈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묻는 거죠. 그리고 꿈을 통해 성진의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깨닫게 됐다. 근데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되기 전에 이제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진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거든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원래 이름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겪어보고 나니까 허무함을 아는 거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이 허무하다는 것도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득도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부자로 살고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정말 잘 살아보고 그러고 싶다, 그런 욕망 속에 살진 않았을까요? 근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출가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죠. 시다르타가. 그래서 마침내 석가모니가 됐죠. 성진이 꿈과 현실을 이제 구별하려고 하니까 이제 육관대사가 호접지몽 고사를 인용해요. 일야구도하기에서 저기 인용했었는데 일야구도하기에서도 이 고사 인용하는 거 나오죠? 우임금. 호접지몽 고사가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내가 됐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재행무상. Not forever. 현실과 꿈, 타자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고, 오늘날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덧없음. 예, 상당히 철학적이고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가? 우리 얼마나 구분합니까? 나, 너, 남, 녀, 교사, 학생, 교사, 부모, 자식, 항상 우리 구분하잖아. 또 도대체 이 장자의 꿈, 호접지몽 고사가 이 소설에 왜 인용이 됐는가? 날개 질문인데요. 구운몽의 환몽 구조에 따르면 성진의 삶이 현실이고 양소유의 삶이 꿈이죠. 성진은 동정호 용왕을 만나고 복사꽃을 명주로 바꾸기도 하며 나중에 근학생이라는 인물을 그려져 성진의 삶도 마치 꿈속의 삶처럼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오히려 판타지야. 육관대사가 인용한 장주의 꿈이 이러한 구멍 특징을 막 꿈과 현실을 모아다. 아니 현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복사꽃을 구슬로 바꾸고 막 동정호 용왕 찾아가고 말도 안 되잖아. 그게 오히려 현실이라는 거야. 아, 현실과 꿈의 구분이 모호하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제 성진과 소유에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이 꿈이냐? 현실과 꿈의 구분이 무의미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막 아름답고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막 완전 막 자식 성공하고 완전 막 그렇게 됐는데 그게 다 꿈이었다. 아이유가 돼가지고 내는 음반마다 다 성공하고 노래 다 막 멜론 차트 줄 세우고 돈 억수로 벌고 막 매번 기부하고 막 차은우가 돼가지고 뭐 맨날 막 얼굴 천재 소리 듣고 칭송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다 꿈이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게 다 꿈이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아이유나 차은우로 한번 살아보면 집착 안 할 것 같아. 지금은 아니니까 집착하는 것 같아. 근데 아이유나 차은우가 돼도 다 꿈이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팔선녀도 연지분을 씻고 화장. 여러분 화장 얼마나 하십니까? 그죠? 머리를 깎는 장면. 뭐예요? 불문, 불교, 불도, 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죠. 예, 불교에서는 화장하는 것도 금지예요. 저도 저기 출가했을 때 이제 머리 깎으라고 그랬는데 저 머리는 못 깎았어요. 행자생활 했었거든요. 행자생활. 화장은 안 했는데 머리는 못 깎겠더라고. 결국 뛰쳐나왔어요. 절에서 고생 하다가 화장 곱게 해서 잘 보여봤자 그게 다 꿈인데 무슨 소용이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뒷부분의 줄거리 이것도 보셔야 돼.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다 이룬 성진은 결국 그 허망함을 깨닫고 꿈을 깨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자는 삶을 살아간다. 성진과 팔선녀가 극락세계로 갔다는 결국 정신적인 면에서 행복한 결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전소설의 특징 바로 해피엔딩. 극락세계로 간 거지. 여러분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해피엔딩. 이번에 토니상 작품상 받은 거 아세요? 해피엔딩. 고전소설의 특징. 대단하죠. 영화, 드라마, 뮤지컬, 가요, 노래. 지금 뭐 정복 안 한 게 없어, 세계를. K 문학까지 노벨 문학상 받고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힘
구운몽이 바로 그 우리 문학의 큰 결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나? 다 구운몽에서부터 이런 고전 소설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우리나라 소설도 이제 널리 읽히는 거죠. 소설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 소설 역사. 어쩌면 해피엔딩은 뮤지컬. 끝! 구운몽이 우리 소설 시작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소설이 있었죠.